네, 안면신경마비는 벨마비, 구안화사라고도 불리우는 말초성 마비 증상의 하나입니다. 환자분도 신경 쓴 일을 겪은 후에 증상이 나타나셨다고 하신 것처럼 대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피로감이 심해져서 피로가 누적돼서 나타나는 증상들인데요. 아마도 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안면신경의 분지가 시작되는 이 귀 뒤에 위양돌기 부위가 몇 시간 내지는 며칠 정도 아팠다가 마비가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증상의 정도는 입술 오므리기, 이렇게 입술 오므리기를 해봐서 얼만큼 좌우가 대칭이 되고 똑바르게 원을 그리는가, 그리고 눈썹을 치켜떠서 이 이마의 주름이 대칭으로 잘 만들어지는가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도 환자분들이 구안화사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는 식사하실 때 이렇게 입 옆으로 음식물이나 물이 흘러내린다든가 세수할 때 비눗물이 눈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힘들어하시는데요. 치료는 이렇게 굳어진 근육을 침치료로 풀어주면서 이기 거풍탕 등과 같은 한약을 처방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치료와 더불어서 환자분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찬바람, 지금처럼 더운 계절에는 어디를 가도 그 에어컨에 찬바람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찬바람을 잘 피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잠을 평소보다 일부러라도 많은 시간을 주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타민의 섭취, 고른 식단, 영양 섭취를 위한 식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리에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불편감으로 인해서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서는 견디기 힘든, 잠을 취하기 힘든 수면 장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다리를 좀 움직이고 나면은 풀려서 수면을 취하시고, 그랬다가 또 수면을 취하려고 가만히 누워 계시면 또 다리에 어떤 불편한 증상들이 올라와서 또 수면을 못 취하게 되시고, 이런 것들에서 반복되게 되는데요. 증후군이라는 말이 붙은 증상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게 완벽하게 파악된 어떤 질환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인을 여러 가지로 꼽을 수가 있는데, 도파민 부족이라고 보시는 경우도 있고, 철분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한방에서는 신체 전반의 기혈 순환이 잘 안 돼서, 손발 쪽으로 어떤 그런 기혈 순환이 잘 안 돼서 나타나는 벌레가 기어가는 증상 같은 마모감이라든가, 아니면 근육이 굳어지게 되는 어떤 전근 같은 그런 질환들 중에 하나로 보게 됩니다. 이 화지불안 증후군 또한 의사의 치료와 더불어서 환자분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술, 담배를 멀리하고 가벼운 운동과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면서 철분이 포함된 어떤 비타민을 섭취해주고 고른 식단을 잘 드시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손발까지 기혈을 고르게 순환시켜주기 위해서 뜸을 하고 침 치료를 좀 받으시면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드리기 위한 작약감초탕 같은 처방을 또 함께 드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조기에 치료를 받으러 오시면 잘 치료가 되는 질환인 거에 비해서 환자분들이 이거를 이제 병으로 인식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병으로 인식 안 해서 좀 견디다가 나중에 오시게 되시고 만성화되게 된 다음에 유병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당연히 치료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면서 혹시 비슷한 증상을 겪으시는 시청자분이 계시다고 하시면 지체 없이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빠른 치료를 받으시면 조기에 치료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반대로 무지외반증이라고 하는 것은 엄지발가락이 외측에서부터 안쪽으로 어떤 힘이나 변형이 가해져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대개는 예쁜 구두, 여성분들 뾰족 구두라 그러죠. 앞이 볼 폭이 좁고 힐이 높은 구두를 오랜 시간, 세월 동안 신어오신 분들, 여성분들께 잘 생기는 질환이 되고요. 대개의 경우는 황만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존 치료로 보통은 그 통증의 제어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엄지발가락이랑 검지발가락 사이 어떤 맞춤형 실리콘을 끼운다든가, 아니면 의료용 신발 안창을 신는다든가 하는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되고요. 말씀처럼 미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변형이 너무 심해서 통증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할 경우가 아니면 수술은 그렇게 권해드리지 않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의사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무지외반증 같은 질환으로 나타나는 통증을 어떻게 치료해 드려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되게 되는데요. 이 무지외반증의 다른 이름으로 건망류라는 또 명칭이 또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중족골두 안쪽에 이 부조가 휘어지게 되면서 만성적으로 염증이 계속 나타나고 또 그것이 혹처럼 굳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이 부위가 보통 가장 많이 아프게 되고요. 그다음에 발바닥에 제2중족골두, 제3중족골두 이 발바닥 부분 쪽에도 굳은 살이 생기고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임상 경험상 물론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지만 이 발에 어떤 염증이나 질환이 생기게 되면은 치료 기간이 좀 길어지게 되는데 아마도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발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나의 체중을 전부 다 받게 되고 또 쉼없이 계속 보행을 하게 사용되는 부위이다 보니까 더 치료가 더 적극적인 염증 치료를 해야 된다고 제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발바닥에 생긴 염증 치료를 위해서도 봉약침, 그 벌침을 정제해서 만든 약침 치료를 많이 권해드리는 편인데요. 일주일에 2번, 3, 4일 정도 간격으로 아까 말씀드린 아픈 부위들에 주입을 하고 그리고 이 통증 부위를 주관하는 이 척추의 피판, 그 피부 분절 부위에도 주사 치료를 같이 하게 되면 재발률을 낮추면서 통증을 잘 제어할 수가 있게 됩니다.